감정 와해 기법과 이제 사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제 사티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면, 사티는 무슨 뜻이냐면 불교 중에서 나온 말이에요. 최고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아나빠나 사티라고 하는 거예요. 들숨, 날숨을 아나빠나라고 그래요. 들숨과 날숨을 아나빠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 그러니까 집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걸 계속해서 지켜보고 다른 데로 주의가 이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제 사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의 뜻은 이거 기억하다, 주의를 준다, 지켜본다, 유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현대에는 이걸 갖다가 그냥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마인드풀니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감정 와해 기법에서의 사티는 단순한 마음 챙김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정 와해 기법에서의 사티는 감정을 와해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정 와해 기법에서의 사티,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멈추고 보는 것.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이나 어떤 감정 상태에 빠지면 그 생각과 감정에 끌려간다고, 그죠? 끌려가는데 어느 정도 수행하기 전까지는 그냥 끌려당겨야 돼요. 가가 끌고 가면은. 근데 어느 정도 수행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딱 그만하면 딱 멈출 수가 있어야 돼. 생각도 딱 멈출 수가 있어야 돼. 멈추고 그 생각을 가 있던 주의를 딱 회수를 해서 내가 다른 곳, 그리고 그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 그 멈춤의 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지야, 지. 그 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해갖고 그 지의 에너지를 키우는 거야. 멈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야. 멈출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게 뭐냐면, 감정이 약화가 되면 멈추는 힘이 강해져요. 감정이 그 주의를 쭉 진공청소기처럼 쭉 빨아들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감정이 약화가 되면 내가 멈추고 싶을 때 의지로 멈출 수가 있어. 하지만 감정의 힘이 강해지면 내 의지로 멈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멈춤이라고 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티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감정 와해 기법에서의 사티는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진짜 힘이에요. 멈출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멈춤을 통해서 이 감정이 와해가 되게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서의 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티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사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사실 잘 쓰질 않아. 사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성 자체는 항상이에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예요. 내 의지와 생각이라고는 항상 지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있고 목표가 있어. 하지만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항상성이 있어. 그냥 그대로의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는 항상 항상성에 의해 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뭐를 하게 되면 치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나 인지하는 놈은 자꾸 벗어나려고 하잖아. 근데 그거를 다시 땡겨갖고 그 항상성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회복, 치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항상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감정 와해 기법에서의 사티의 개념은 진짜 감정을 와해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진짜 힘으로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사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정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감정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감정에 내 주의가 머무를 때 어떻게 해? 내 인식이 거기 빠지는 거거든. 그럼 그 감정 상태가 어떤 거냐? 슬픔이냐? 기쁨이냐? 거기 분노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계속해서 우리는 따라다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감정은 항상 뭐예요? 방향성을 갖고 있죠. 니즈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발현됐을 때는 내가 원하는 상태를 끌어당기거나 원하지 않는 상태를 밀어내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단 말이지. 감정은. 그래서
그건 항상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건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을 밀어내고 끌어당기고 하는 거를 하는 이유요, 그게. 그게 뭐냐면 그런 걸 하다가 보니까 감정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보와 하나의 감정이 배열 형태로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 생명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그 생명력과 개합시키는 거. 이 내 인지와 습관을 개합시키는 거. 개합시킴으로 해가지고 생명력을 복원하는 거. 뭘 이용하냐면 사띠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되고 다시 생명력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게. 감정은 항상 세포각인이야. 신체화야. 생각으로 다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생각은 정보이기 때문에 잘됐다 잘못됐다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지지해주고 고정시켜주는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죠?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분노도 일으키게 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은 몸과 마음에 저장되는 거예요. 생각도 저장되지만 문제는 감정이 우리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감정을 그냥 보기만 해도 감정은 해체된다. 그냥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끌려가지도 않고 그냥 객관화시켜서 감정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보통 안 되죠. 그냥 끌려가죠. 그래도 어느 정도 수행이 진전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내가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 멈출 때 무지향성, 무방향성으로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삼매라고 하는 거거든. 그 삼매와 삼매의 질감과 이 본성의 질감은 유사하다고. 그래서 이 삼매가 완전히 이 본성하고 개합이 된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행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일행삼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감정화의 기법에서 그걸 활공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활공삼매는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생명력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전혀 이 마음의 장애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으로부터 다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란 무엇인가요? 아까도 얘기했죠. 원래 뜻은 기억하다. 그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아나빠나 들숨날숨을 사띠. 들숨날숨이 끊어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거지. 계속 들고 나가고 들고 나가고 하는 거를 계속 그 향상성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라고 해도 맞죠. 여기다 집중하는 거라고도 맞지. 아니면 이걸 끊어지지 않게 연결시킨다는 거.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거죠. 자, 감정와의 기법에서의 사띠는 감정이 올라올 때 따라가지 않고 또는 억압하지 않고 그냥 관의 상태, 그냥 지켜보는 힘을 이제 우리가 기르는 거를 이제 사띠의 힘을 기른다 그래요. 감정이 흐름을 끊는 멈춤, 항상성이 발현이 된 거예요. 딱 끊어. 그러면 더 이상 끌려가지도 않고 무지향성이 되죠. 무지향성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 그냥 그거는 항상성이 발현돼 버리는 거예요. 그 항상성이 발현이 인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항상성이 발현이 됐을 때 감정이 와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 반응하지 않고 멈추는 능력. 감정이 있는데 내가 감정이 일어났어. 불안이 일어났어. 근데 불안하고 내가 개합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불안에 후달리지가 않는 거야. 불안한 거 올라온 건 알겠어. 화가 올라온 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그 화를 쫓아가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있는 거죠. 화를 표현할 거냐, 안으로 감을 거냐, 이건 나의 결정이에요. 근데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그 압력이 너무 세면 나도 모르게 표현되지만 그 압력이 약해지면 내가 거기서 제어를 할 수가 있지. 하지 말자 하면 안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나쁜 생각이 올랐다. 이 생각 하지 말자 하면은 그 생각을 딱 멈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되면 저절로 됩니다. 그거는. 저절로 내가 생각을 멈추는 힘이 생겨요. 그랬을 때 그 멈추는 능력, 그것이 이제 그 사띠의 어떤 힘,
이제 알아차림이 힘이라고도 하는데, 알아차림이 힘이라기보다는 사띠의 힘, 또는 내가 내 마음의 어떤 통제적 관리를 할 수 있는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은 어떤 감정이 발현되면 내가 통제가 안 되거든. 멈춰! 한다고 멈춰지지가 않거든. 그죠? 내가 불안이 막 올라오는데 멈춰! 한다고 멈춰지지 않거든. 하지만 왜 그러겠어요? 감정의 힘이 내가 멈춤의 힘보다 강하니까 그린 거예요. 그죠? 물리적으로 강하니까 내가 못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약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멈춰! 한번 멈는 거지. 그리고 딱 바라보는 순간에 이 에너지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 자체가 붕괴가 일어나 버려요. 생각이 붕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각 밑에 달려진 감정이 붕괴가 일어나지. 붕괴가 일어나면 그 생각은 더 이상 나한테 어떤 위험 요소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불안의 요소나 분노의 요소나 우울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작용됐을 때 내 마음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지, 그게 붕괴가 돼버리면 더 이상 그 정보는 나한테 아무런 장애를 일으키지 않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면 금방 우리는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반응이 되면은 바로 뇌에서 불안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어. 하지만 그걸 알고 나서 2차로 반응을 일으키는 걸 갖다가 인지를 해서 내가 불안하구나 화가 났구나는 걸 인지를 하고 해석을 딱 하는 순간에 내가 거기서 멈출 수 있는 힘, 그것이 또 붕괴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바로 감정와의 기법에서 사띠야. 그래서 감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전환점이다. 우리 사띠는 감정의 순환을 끊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한다. 거기서 감정을 만약에 우리가 일어났는데 내가 주의가 글로 빨려 들어가서 감정하고 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정은 점점 강화가 되는 거지. 왜? 내 주의 에너지를 끌고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응? 식사처럼 먹는 거예요. 주의 에너지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분노나 상실감이나 이런 거에 내 주의를 보내게 되면 그건 점점 커져갖고 어떻게 해야 돼? 내 기능의 변화와 구조를 바꿔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관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는 그거에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와의 기법을 하는 거죠. 감정은 이렇게 생깁니다. 첫째, 외부 자극이 일어나죠. 자극이라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여요. 그죠? 그러면 그 감각적 느낌이 생겨요. 그 느낌이 인간으로 우리가 느낄 때는 뭐로 느낀다? 감정의 상태로 느낀다. 그죠? 저 꽃을 봐서 아름다워. 아름답다라는 감정이 먼저 자극이 오면 감각이 생기고 감정작용이 먼저 일어나요. 그죠? 감정작용이 딱 일어나. 그러면 그게 이제 감정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신체 반응으로 일어나죠. 좋으면 여기 가슴이 쏴해지고, 분노가 일어나면 여기서 막 억가심정이 오르고, 우울하면 몸이 쫙 깔아지고. 그랬을 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애가 거기서 개입하는 게 아니죠. 그때 어떻게 돼? 그걸 인지한 놈이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어떻게 돼? 재해석을 한다고. 재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돼?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아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 자아로 전환시킨다는 얘기면 그 단위를 블록화 시켜가지고 정보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정보로 만드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게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감정으로 재해석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언어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계속 하다가 보면 그 생각이 전부 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언어로 들린다는 거. 그래서 스님이 이걸 갖다가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악마의 속삭임이 끊어져야 된다. 늘 그런 말을 하죠. 늘 내 안의 생각들은 전부 다 나한테 속삭임으로 얘기를 해. 마음속에서. 뭔 생각하면 전부 언어로 만들어, 그거를. 그것이 바로 감정이 하는 역할이야. 감정이 붕괴가 완전히 돼버리면 속삭임이 끊어져. 악마의 속삭임이 끊어져 버려. 그래도 감정이 있으면 계속해서 악마의 속삭임, 내면의 속삭임이 계속 생겨. 이래 오를까, 뭘 오를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본인이 뭔가 지어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념화로 인식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재해석된 것이 어디로 가요? 세포 저장, 즉 팔식 아래아식의 업장, 무명 업장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많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분노가 확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많은 사람이야. 주변에서도 너 왜 이렇게 화를 많이 자주 내니? 왜 이렇게 예민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아래아식에 그렇게 자아가 형성되고 자아가 그렇게 구조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가요. 근데 우리 감정 와해 기법에서 사티는 이 흐름, 감정 단계에서 흐름을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춰. 그리고 그것이 붕괴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와해 기법의 사티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1단계는 신체 반응에 감정이 올라오죠. 첫째. 그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생각을, 감정이 올라온다 하고 알아차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감정에 쫓아가지 않는 거죠. 멈춰버리는 거, 그 상태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는 뭐가 되냐면, 그게 이제 생각 반응으로 일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반응으로 일어나. 근데 그때 그 생각을 반응하지 않고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일체 거기에 해석을 붙이거나 의지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에서 뭐냐면 와해가 되고 붕괴가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사티의 힘이 강화된다. 그 사티는 항상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사티는 항상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 항상성의 원조는 어디 있어요? 불성이에요. 불성은 그 항상성이 있는 거고 그 항상성을 그대로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사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위적으로 유지시켰다가 나중에 이것이 본성과 개합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동으로 사티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지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멈출 수 있는 거, 의지로 멈출 수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얘기예요. 그게 사티의 힘이란 얘기죠. 자,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감정적 현상이 일어나면 반응을 일으키죠. 반응을 일으켜서 반응을 쫓아간다고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감정 와해 기법의 사티는 뭐냐면 감정이 일어나도 감정의 불안이 일어나. 근데 그 불안에 반응해 갖고 막 이거 내가 지금 뭐 다른 거를 해야 되나 막 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가서 막 밖에 나가 드라이브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멈추면서 그 감정이 작용되는 거를 그냥 수용하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거기다 어떠한 꼬리표와 이름표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꼬리표와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에 소주를 먹어야 되고 밖에 나가야 되고 친구한테 전화 돌려야 되고 멀쩡하게 있는 친구들한테 막 전화 돌려야 되고 이렇게 돼. 왜?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의를 단으로 돌리는 거지. 그건 계속 그 놈은 어떻게 돼? 커지게 되지. 왜? 이걸 저항하고 다른 걸 욕망했으니까. 저항과 욕망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걸 욕망한다는 건 다른 걸 배제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떤 걸 내가 배제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다른 걸 욕망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욕망과 저항이라고 하는 동시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선택했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거를 배제한 것이 베이스에 깔린 거지. 무슨 얘기인지 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과 저항이라고 하는 건 하나만 일어나지가 않아. 내가 욕망을 하든 저항을 하든 욕망과 저항이 동시에 작동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 욕망하는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한 걸가 내가 주요하게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작동되는 줄 알지만 이거는 욕망을 한 건 저항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거든. 네? 의지해서. 이 욕망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티야. 네? 그게 이제 불성의 힘이고 그게 항상성의 힘이에요. 왜 보기만 해도 감정이 사라질까요? 감정은 우리 주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깨닫는다 뭐한다 이런 생각만 하지만 의식의 구조적인 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의지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요. 그걸 인식하는 놈이 있고 그 의지작용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주의 에너지가 펼쳐나가야만 그 사물의 접촉이 일어나는 거거든. 우리가 여기 지금 들린다. 뭐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지금 내 소리가 들리잖아요.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에어컨 소리가 안 들리죠? 내 목소리에 주의를 주다 보니까 에어컨 소리가 나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소리는 똑같이 나는데 왜 저 소리는 들리고 스님 목소리만 들렸을까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이 얘기하는 거에 주의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에선 주의를 안 줬기 때문에 저 소리가 안 들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를 주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가 발현돼서 대상과 접촉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주의라고 하는 에너지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의가 작용을 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의 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곳이 없어요. 그 주의가 나중에 일직선상으로 펼쳐나가니까 다른 걸 배제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주의가 이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저걸 배제하잖아. 그죠? 저거와 이거를 배제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주의가. 골고루 똑같이 가면 배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주의가 한 곳으로 간다는 얘기는 차별성이 생긴다는 뜻이야. 결국 다른 얘기를 하면. 응? 내가 주의가 한 곳으로 간다면 다른 것과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구름에 앉아 있는데도 차별이 생기죠. 좋은 거 있으면 좋다고 하고 싫은 거 있으면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차별성을 떠나는 거. 그 차별성을 떠나는 게 뭐냐면 바로 주의 에너지가 골고루 확장되는 거. 그게 바로 사띠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거를 사사무예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몸 안에서 혼자 꺼진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끝까지 그놈만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거든. 내가 주의를 주게 되면 그거는 내가 이틀이고 3일이고 끌고 갈 수가 있고 1년도 끌고 갈 수가 있어. 6개월도 끌고 가고 그 상황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트라우마나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걸 겪고 있지만 주의를 회수하기가 엄청 힘들지. 너무 강력하니까. 어? 그냥 막 진공청소기처럼 내 주의를 쭉 빨아들여갖고 안 놔. 어? 안 놓으니까 어떻게 돼? 그 감정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죠. 이게 트라우마야. 응? 공황장애. 우울증이고 조울증이고 이런 것들이야. 그때 내가 주의만 딱 회수해버리면 어떻게 돼? 트라우마가 안 느껴지겠지. 조울이 안 느껴지겠지. 우울이 안 느껴지겠죠. 그런 것이 바로 주의가 회수할 수 있는 힘, 멈춤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굶겨 죽여버리는 거야. 주의를 자꾸 주면 안 돼. 감정이 올라오는데 내가 주의가 가고 싶어서 가나? 올라오면 자동으로 가게 돼 있는 게 인체의 생리적 메커니즘이지. 그때 멈춤의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띠의 힘을 딱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 그냥 공하게 딱. 그 생각에 안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띠는 그 감정이 사라지도록 먹이를 끊는 작용을 하고 먹이를 끊는가 동시에 그것이 항상성에 의해 가지고 붕괴가 되게 만드는 힘이란 거예요. 그래서 감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반응고리를 끊는 것이다. 중요한 오해 하나, 사띠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깐 의지만 내는 건데 그냥 잠깐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막 노력을 해서 내가 사띠를 숨 쉬면서 계속 이걸 막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억제하거나 참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거나 참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감정은 점점점 어떻게 커지죠. 커지면서 뇌의 시냅스 구조를 점점 더 단단하게 확실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루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시냅스의 작용으로 인해서 늘상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일상이 그것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있는 원래 알아차림이다. 이게 사띠는 생명성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에 있는 고유의 에너지예요, 이것도. 이 에너지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없어지는 거에 이걸 사용하지 않고, 삶을 돈을 버는 쪽에 이걸 많이 사용하지. 돈 버는 쪽에 전부 다 이렇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마음이 없어지는 쪽에 사용하고, 밖에 나가서는 돈 버는 쪽으로 사용하고 재밌게 사는 쪽으로 사용하고 또 수행할 때는 또 없어지는 쪽으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그 힘이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이 불성과 본성과 이 사띠가 딱 개합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사띠가 없으면 생기는 일, 감정은 반복 저장된다. 몸과 뇌에 기억의 뭉치가 남는다. 이게 뭐예요?
이 계속해서 정형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형질화가 돼갖고 밀도가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작용하는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응? 나한테. 그리고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작동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외로움이 크게 작동하는 사람들은 노상 앉아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지. 응? 그게 너무 커지니까. 근데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은 그냥 뭐만 조금만 보면 다 승질나고 막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픈 사람, 슬픔이 구조화가 된 사람들은 뭐만 조금만 봐도 그냥 드라마만 보고 앉아있어도 혼자 그냥 서사시를 서사를 하나 쓰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반복 행동을 한다. 이것이 뭐야? 이게 뇌에 뇌가 시냅스가 그렇게 구조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게 작동되면 나는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루틴, 또 하나의 사이클. 그렇게 뇌가 회로가 구성돼 버리는 거예요. 구조화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구조에 따라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내가 왜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어? 지가 맹글어 놓은 거니까 지가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면 다시 구조를 바꿔주게 되겠지. 그러면 그 사이클을 튼튼하게 만드는 시냅스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내는 그 동력원이 되는 감정을 분기시켜버려야 돼. 와해시켜버려야 돼.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지. 응? 자, 사티는 이 순환을 끊는 열쇠다. 실전에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화가 난다? 감정이 처음 딱 올라오는 걸 딱 알아. 아,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 알아차려. 그리고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멈춰. 또 그냥 몸은 반응은 해요. 내가 생각, 의지로는 멈춰도 몸은 반응해. 그냥 냅둬. 그냥. 그러면 그건 머물다가 사라지게 돼 있어. 다 생각과 감정은 생주임이라는 거야. 내가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계속 끌고 나가지를 못해. 내가 에너지를 거기서 딱 끊어버리면 그냥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떠나. 그리고 사라져. 다시 이게 로테이션 되는 거거든. 자, 감정이 사라짐을 지켜보기.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과정을 관찰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보면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감정이 딱 떠올랐는데, 딱 생각하는 순간 그게 딱 없어져 버렸어.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어? 해봤어요? 딱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그 감정에 대해서는 니르바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모든 내 감정에 대해서 그런 니르바나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니르바나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반복될수록 감정은 흐르지 않고 와야 된다. 그런 일이 감정이 올라오는 데가 끌어가지 않고 멈추고 생명 에너지가 개합된 상태로 딱 항상성을 유지를 딱 해버리면 그것은 감정은 점점 아무리 밀도가 높은 감정이라도 부서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사티는 감정 와해 기법에서 사티는 감정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감정은 지켜볼 때만 사라진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켜볼 때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강해진다. 억압된 감정은 더 큰 에너지로 다시 돌아온다. 지금 피하면 부메랑이야. 뿅 던졌을 때는 내가 떠났어. 쫓고 내가 딴 데 신경 쓰고 있다면 그게 다시 돌아와고 내 모가지 와서 탁 꽂혀. 그 감정은 어떻게 돼?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어디를 가지를 않는 거야. 언제든지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고 떠오르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는 그냥 돌아가는 칼날과 같아. 때가 되면 이놈이 와서 찔르고 저놈이 와서 찔르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감정은 돌아가는 거거든. 그때마다 내가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화가 나고 분노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모든 그런 감정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감정을 흐름을 끊고 싶다면 따라가지 말고 봐라. 멈춰라.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와해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티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정 와해 기법이 사티입니다. 감사합니다.